안녕하세요. 블루승빛 강승빛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당장 죽는 상황이 온다면 그 운명을 담당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의 기회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버튼이 주어진다면 그 버튼을 누르시겠어요? 세계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만 명의 혈액 샘플을 기반으로 노화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늙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노화는 서서히가 아닌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가속이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34세, 60세, 78세 이 세 구간에서 우리의 몸은 급변하는 노화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명 노화 지옥 구간이랍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즉 조속노화 전략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노화가 유전의 힘이라고 여겼지만 현대 연구는 말합니다. 노화의 30%는 유전, 나머지는 삶의 방식에 달려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현재 시점에 모든 건강의 키워드가 돼버렸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혈당은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서 100인데 200이 들어왔다면 남은 100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주름을 촉진시킵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 노화의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건강과 체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50대 이후 멜라토닌 수치는 90% 이상 급감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깊이 자는 수면의 질이라고 합니다. 수면은 회복하지 못하면 노화가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속노화, 조속노화 하죠. 그런데 향후 10년 안에 노화를 완전히 정복하는 유전자를 3가지까지 좁혔다고 밝혀지기도 했죠. 그러기 전에 정복보다 저속노화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노화의 주범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애터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식사 순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 달에 5kg 이상씩 빠지고 젊음을 되찾는 몸속 스위치가 켜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숨겨진 그 스위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늘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그러나 이제는 다이어트를 떠나서 노화, 즉 건강까지 직결된다는 사실. 그렇죠? 예뻐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미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평생 안고 가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거창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면 엄두도 나지 않지만 지속하기란 더 어렵겠지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완벽한 다이어트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그 일,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그 영양제, 먹는 순서만 바꿔줘도 한 달에 5kg에서 10kg는 빠진다는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주겸입니다. 주겸이라 생소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죠. 아니,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맞아 하실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 그 핵심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아라 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다이어트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 입장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져 버리는데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지 않아요. 무조건 저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인슐린이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체지방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슐린 저항성과 염분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 특히 단짠의 함정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 단맛이죠. 염분, 짠맛이 함께 있는 단짠의 음식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소장에서 포도당과 나트륨이 함께 있을 때 흡수가 훨씬 빨라져요. 결과적으로 혈당이 더 빠르게 더 높이 치솟고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뿜어내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가속하는 겁니다. 게다가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은 염분과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붙잡아 두려는 경향이 있어서 혈압 상승 같은 또 다른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겸은 다릅니다. 일반 정제염과 달리 9번 부어낸 주겸은 유해 물질이 사라지고
인체의 이로운 미네랄 성분과 항사력이 극대화됩니다. 이 살아있는 미네랄이 혈액 속에 끈적한 당 찌꺼기를 흡착해서 배출하는데 강력한 도움을 주는 게 죽염입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인슐린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과도한 염분, 특히 단짠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지만 죽염은 혈당 찌꺼기를 청소하여 인슐린 부담을 줄이고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염은 차를 마시면 염분을 더 섭취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소금의 양보다 농도가 중요합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물을 더 달라는 신호를 보내 0.9%의 농도를 항상 유지시킵니다. 그걸 향상성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보다 염분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죽염이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혈액 속 당 찌꺼기를 빼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염차를 공복부터 하루 동안 2리터 이상씩 마신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맑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죽염은 몸속 수분을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체수분량을 증가시키죠. 노화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수분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식당에서 먹는 시판 음식 있죠. 이 시판 음식의 단맛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단짠 맛을 느낄 정도였어요. 다 화학 정제염들이잖아요. 예전에는 맛있게 먹었을 음식들이 지금은 너무 간이 세게 느껴지면서 자연식을 찾게 되는 몸으로 스위치가 정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밖에서 뭐 찜요리, 조림요리 같은 거를 모임이 있어서 먹게 되면 많이를 못 먹어요. 너무 자극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죽염이 깨끗하게 정제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염차의 엄청난 효능입니다. 애터미 정수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애터미 정수기에는 따뜻한 물이 3단계로 출수가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0도씨에 500ml 먹을 잔에 저는 그렇게 해서 아침에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게 죽염차를 먹습니다. 매일 먹고 있는 건기식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두 번째, 보이차입니다. 보이차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갈산은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영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갈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아제 활성을 억제하여 지방 흡수를 막아줍니다. 여기서 어문 쪽으로 조금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의문점이 있으실 텐데요. 리파아제가 활성화를 억제한다? 지방 분해 활성을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지방 분해해줘야 되잖아요. 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리파아제는 우리가 몸속을 통해 지방을 섭취하면 이 지방을 덩어리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이 지방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우리 몸에 소장해서 흡수될 수 있도록 형태로 바꿔줘요. 마치 큰 바위를 작은 조약돌로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게 리파아제예요. 이게 잘게 쪼개져야만 우리 몸의 세포에서 지방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쓰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차가 이 리파아제가 너무 열심히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리파아제가 억제되면 지방이 충분히 잘게 쪼개지지 못하고 따라서 우리 몸이 그 지방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져요. 결국 흡수되지 못한 지방은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파아제가 많이 활성화되면 지방 흡수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지방 흡수가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리파아제의 활성이 억제되어야 지방 흡수가 억제되어서 체외로 배출이 되는 것이죠. 지방 흡수 차단 또 배출을 동시에 해주는 것이 보이차입니다. 애터미 보이차는 일반 보이차에 비해 보이차 34잔에 해당하는 갈산의 한 포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이차의 본고장인 중국 운남성에서 채취된 해만차차의 정품 보이차만을 사용합니다. 특허받은 바로 공정 과정으로 깊고 진한 차맛을 느낄 수 있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연 건조하면서 안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차는 생잎을 따서 세척해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생적이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잎을 그대로 물에 우려서 마시는 게 보이차이기 때문에 그게 깨끗한 환경에서 검진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자칫하면 오염물을 마실 수가 있고 농약물을 마실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차는 정말로 검증된 곳
마크가 있는 곳을 먹어야 합니다. 애텀이 정식 인증을 받아서 통과되어 있는 그 보이차만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이차를 언제 마셔야 할까요? 이것은 개인의 습관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경우, 아침에 꼭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보이차가 매우 좋습니다. 공복 상태는 우리 몸이 밤새 쉬면서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보이차 속 갈산은 우리 몸의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데 몸이 쌓아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또한 보이차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도 도와주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보이차를 드시는 것은 사실상 가장 추천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가볍게 개운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나는 차도 싫어하고 따뜻한 차도 싫어해. 그래서 아침에 차를 마실 여유도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고기, 빵, 떡 등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섭취한 식사 후에 따뜻한 보이차, 굳이 따뜻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차를 타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차는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제 활성을 억제하여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기 때문에 식후에 쌓일 수 있는 지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먹는 건기식,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세 번째, 차전자피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는 탄수화물 성분을 말합니다. 물에 녹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차전자피는 이 두 가지를 80% 이상의 높은 함량으로 모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식이섬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입니다. 옛날에 마차가 다니던 길가에 흔하게 자라던 풀의 씨앗이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수레바퀴에 밝혀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번식하는 질경이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피는 껍질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도 정말로 차전자피를 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가으뚱하실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오실 때마다 인도의 유명한 차전자피를 종종 사오십니다. 인도의 차전자피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전자피는 하얀색이에요. 껍질 속을 갈았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정말로 먹기 불편합니다. 특유의 냄새도 있고요. 입안에서 미끄덩거리는 게 물이랑 섞으면 바로 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르신들이 계시다면은 보릿고개 때 먹었던 피죽이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하게도 매번 끝까지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차전자피는 다릅니다. 향긋한 과일향에 달콤하고 색깔도 고운 보라색이라 맛은 물론 시각적으로도 즐거워요. 그 비결은 바로 장에 좋은 천연의 과일 푸른과 베리류 등 11가지의 부원료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겁니다. 혹시 장 때문에 약국 가서 일부러 푸른 사서 드신 분들, 애터미 차전자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그럼 차전자피에 대한 오해 몇 가지만 걷어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전자피는 주로 당분, 콜레스테롤, 담즙산, 일부 지방, 장내 노폐물, 독소, 중금속,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차전자피는 변비 있을 때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식이섬유입니다. 현대인은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이 25g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50g까지도 늘려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필수인 겁니다. 그러니 변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매일 부족하기 쉬운 섬유질을 보충하는 차원에서라도 꾸준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차전자피를 먹어도 변이 안 나와, 효과가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먹는 양이 매우 작은 분들. 둘째, 식전 20분에서 30분 전에 드신 분들. 식전 20분, 30분 전에 드신 분들은 포만감으로 인해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으나 변을 배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차전자피의 흡착작용은 방금 들어온 식사 중에 영양소와 노폐물에 더 집중하여 작용합니다. 장 속의 가장 큰 대상을 물리적으로 감싸거나 흡착하여 배출합니다. 여러분들, 차전자피 타서 물에 두면 어때요? 금방 겔처럼 덩어리져 버리죠. 우리 장 속은 온도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더 빨리 겔화됩니다. 차전자피 흡착 작용은 장 속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대상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식사 전 장 속에 흡착할 만한 주요 대상이 없다면
차전자피가 겔로 변한 후 장을 자극할 충분한 덩어리를 만들지 못해 변 배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개선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차전자피를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차전자피는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흡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실 차전자피는 식사 외에 다른 것과 함께 드시는 것을 지향합니다. 모두가 다 흡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먹고 있는 건기식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네 번째,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모든 비타민 B 종류는 다 해당됩니다. 비오틴, 엽산, 밀크시슬, 프로펙타닌 모두 다 같이 해당됩니다. 비타민 B는 공복에 가장 좋으며 비타민 C처럼 수용성 비타민이어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흡수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몸에 필요한 영양만큼만 흡수되고 남은 양은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몸에 축적될 걱정도 없습니다. 비타민 B9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대사 과정에서 필요적인 조효소 역할을 해요. 즉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의 핵심 부품인 셈이죠. 공복 상태에서 비타민 B9를 섭취하면 우리 몸이 아침을 시작하며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시작하는데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피로감이 심하거나 활력이 필요할 때 효과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고갈되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공복 상태에서 지방 연소가 활발해질 때 비타민 B군이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다섯 번째, 스피루리나입니다. 스피루리나는 다 아시죠? 36억 년 전부터 유전자의 변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라고요. 스피루리나는 60에서 7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단백질원입니다. 18종의 아미노산, 15종의 지방산, 15종의 황산화 성분, 13종의 미네랄, 12종의 비타민, 총 60여 종의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95%가 거의 몸에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스피루리나는 저는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달리기나 마라톤을 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끌어주는 사람 말이죠. 스피루리나의 풍부한 영양소로 다이어트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 균형을 채워주고요.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 조절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스피루리나는 0칼로리예요. 공복에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은 칼로리가 들어가면 공복을 깹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굉장히 봐야 하는데, 자, 애터미 사업자 여러분, 그 영양제마다 칼로리는 사이트에 다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 구매했을 때 박스 옆란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칼로리를 보시고 만약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하시면 칼로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식약처 표시 기준에는 5칼로리 미만은 0칼로리라고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0칼로리라고 해서 룰루랄라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스피루리나는 공복에 먹으면 좋은 건기식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칼슘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복합제는 뼈 건강을 넘어 우리의 다양한 기능에 필수적인 영향을 하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 작용을 합니다. 노화로 인해 급격하게 저하되는 콜라겐, 단백질의 골조가 되는 것이 칼슘입니다. 칼슘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냥 상복하시면 됩니다. 지용성이라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매일 먹고 있는 건기식,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일곱 번째,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 단백질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마치 몸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가 늘어나면서 모발, 손발품의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보다 소화기간이 길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콜라겐의 펩타이드 섭취가 식욕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과식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이어트 중 발생할 수 있는 근손실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애터미 콜라겐은 생선 비늘 아래에서 채취한 어린 콜라겐을 사용했으므로 저분자로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비타민 C까지 부원료를 넣어서 먹는 화장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이너뷰티 제품입니다. 복숭아 향으로 맛까지 좋은 콜라겐입니다. 자,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8번째, 진코엔 라또입니다. 진코민, 기넥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모두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은행류 추출물이 주얼려 있는 제품들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신체 각 조직과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되고 이는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게 하여 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고압산소통이라고 아십니까? 운동선수들하고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 조금 비싼 뷰티 케어 시장입니다. 산소통 안으로 들어가 20분 정도 누워있으면 고압산소가 우리 몸 전체에 공급되어 생리 활성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는 운동선수들에게는 빠른 회복과 유연한 몸 상태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초대사 효율을 높여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주는 최신 뷰티 웰니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혈액을 통한 원활한 산소 공급은 다이어트 성공에 매우 중요한 간접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종도 효과적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부종도 오래가면 살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성적인 부종은 단순히 물만 쌓이는 게 아니라 조직 내 염증을 유발하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종을 방치하면 진짜 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애터미 진코엔 난토는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이런 부종 관리에도 긍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매일 먹고 있는 건기시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바나바 홍삼입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 혈당 스파이크, 이는 건강에도 매우 해로운 작용이지만 다이어트에도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나바 잎입니다. 바나바 잎에는 핵심 성분인 코르솔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 코르솔산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처럼 작용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와 같아요. 이 문이 잘 열려야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이지 않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바나바 잎의 이런 효능 덕분에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로 인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인슐린 효율을 높여줍니다. 애터미 바나바 홍삼 제품에는 홍삼까지 들어있어 면역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여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 주셔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만은 종종 만성적인 염증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이런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감소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일부 연구에서는 오메가3가 지방을 연소시키고 관련된 유전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방을 태우고 연소시키는 과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방산인 오메가3는 소화 과정에서 포만감을 더 오래 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먹고 있는 건기식,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현재 밝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예방의학과 관련된 주인공의 주인공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렇죠? 자,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를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의 활동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효소, 호르몬, 항체 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능을 조율하는 핵심 성분이죠. 그리고 이 단백질은 다이어트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데 단백질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다이어트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포만감과 식욕 조절.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 시간이 길어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불필요한 간식 섭취나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 식단 관리에도 훨씬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폭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 지방이 빠지는 공간에 단백질이 빨리 와 채워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매일 먹고 있는 건기식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12번째 논의입니다. 애터미는 해모임도 있죠. 논의와 유사한 효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모임도 있고 논의도 있는데 논의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해가 쉬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대학의 히라마즈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쥐에게 폐암을 발생시키고 한 집단은 그냥 두고 한 집단은 논의를 두고 한 집단에는 폐암을 치료하는 약과 논의를 함께 줬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폐암을 일으키는 쥐는 다 죽었어요. 당연히 죽지요. 치료를 안 했으니까. 논의를 먹인 쥐와 약과 논의를 먹인 쥐는 다 살았어요. 자, 문제는 논의만 먹인 쥐와 약과 논의를 먹인 쥐, 어떤 그룹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애터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논의요 하실 게 아닙니다. 자, 약과 논의를 함께 먹인 쥐가 평균 119%를 더 살았어요. 완치하고도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릴 솔몬이라는 박사가 쓴 책에 나온 건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항암제와 논의를 같이 투여하였을 경우 항암제나 논의의 항암 효과가 더 증가하는지, 즉 서로가 상승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항암제를 일반적인 용량보다 작은 양을 투여하고 논의를 보조약으로 투여한 결과 기존 항암제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경우보다 항암 효과가 더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도 줄어들 수 있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네, 해모임도 좋고 논의도 좋습니다. 비슷한 작용을 해요. 그러나 논의를 함께 더 먹었을 때는 해모임의 기능을 더 많이 시너지 역할, 더 많이 플러스적인 쪽으로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논의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논의를 먹었을 때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영양소 성분들을 훨씬 더 높여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논의는 사실은 필수적이다. 꼭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매일 꼭 먹어야 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매일 먹고 있는 건기식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5kg는 빠진다. 14번째 락티움이다. 자, 수면, 불면.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불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리할지를 논의했을 정도로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니, 명백한 코드가 있는 질병입니다. 그만큼 수면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제대로 된 수면이 아니면 모든 건강까지도 해치는 1번의 순위에 오를 정도로 불면은 위험합니다. 그럼 불면과 다이어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불면과 다이어트는 깊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살이 찝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 생리적으로 그래요. 수면이 부족하면 몸은 살을 찌우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불균형이 옵니다. 렙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떨어지고 그레닌,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올라갑니다. 잠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낍니다. 두 번째,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를 유도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에너지 대사가 지방 저장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상승시키고 특히 복부 지방 축적을 유도합니다. 내장 지방형 비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야식, 과식을 유도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모든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당, 지방 위주의 음식을 더 많이 당깁니다. 그래서 야식이나 단 음식, 탄수화물을 본능적으로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 의지가 떨어지고 활동량도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감, 무기력, 활동량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 유지도 어렵고 체중 감량은 여전히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잠을 못 자면 살이 찌는 건 당연한 생리 반응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만 신경 쓰고 운동만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다이어트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살 빼려면 먼저 잘 자야 합니다. 애터미 꿀장 라티온. 이 제품은 단순히 잠을 넘어서 건강한 몸매를 만드는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말모 해모임. 해모임은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제품이죠. 그래서 해모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해모임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이시라면 공복을 깨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아무 때나 드시면 됩니다.